친구야 안녕. 공법을 해볼까? 즐거운 공법 용어의 정리 제3편 문제 같이 풀어보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의 용어 정의로 옳은 것은 뭘까? 공공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 이상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지금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하고 있고, 틀린 지문 한번 볼까? 틀린 지문이야.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B.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 그게 재개발 사업인데 지문이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이게 참 어렵다. 어려운데? 정답지를 봐도 어려운데 어떡하지 이거?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는 아니고 그냥 열악하고,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거 2번 지문이거든. 이게 재개발. 이건 재개발이지.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끊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끊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바로 재건축. 그러니까 2번, 3번은 바뀐 거고, 재건축. 용어의 정의인데 이거는 책 보고 정리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옳은 지문만 다시 할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의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5번 공공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 이상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 딩동댕. 틀린 지문은 재개발이지.
이거 모르겠어. 재건축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시, 재건축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이게 재개발 사업이고, 다음 질문.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게 재건축 사업. 나머지 지문이 2개가 있는데 얘는 모르겠어. 이건 지문이 나중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요건에 관하여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연결한 것은? 박스형 지문이고 2개. 건설 공급 때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 지분형 주택은 제외한다.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땡땡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한 것. 2번째 질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땡땡 이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번 50, 20, 2번 50%, 10%, 3번 40%, 20%, 4번 40%, 10%, 5번 30%, 20%. 정답은 읽어줄게 넣어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 지분형 주택은 제외하고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다시 처음부터.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다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한 번 더.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2번째 질문.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한 번 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질문 읽어줄게.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4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어디가 틀렸나 찾아봐. 다시.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4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B. 옳은 질문.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다.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40년 B 아니고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이게 정답이고 다른 질문. 건축물이 훼손이 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되어서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이거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노후 또 불량 건축물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또 노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이것도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기본 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 이것도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거고, 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것도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지. 그래서 일단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이 된 후에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이 다시 안 봐도 될 정도로 지금 다 머리에 쏙쏙 집어넣자. 우리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이다. 화이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지문.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문제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지문 봐봐. 이게 옳은 지문이거든.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딩동댕. 맞는 지문이거든. 이거 하니까 나는 옛날에 기름동, 삼양동. 그런데 삼양동, 기름동이지. 기름동 알지? 거기 그런 데 아닌가? 그치? 그런 데가 여기 같은데 기름동인 것 같지 않아? 저소득층이 그쪽이 그때 그렇지 않아. 지금은 아니지만 거기가 그렇지 않았나? 저소득층이고 이렇게 빽빽하게 이렇게 있고 그 뒤에 골목이 있고 그래서 아닌가? 열악하다고 이렇게 그냥 거기를 생각할까? 그렇게 해서 외울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거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저소득층이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정비 기반 시설, 기본적인 시장 이런 것만 있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해. 딱히 이렇게 좋은 그런 게 없었잖아. 좋은 시설이 없었고 엄청 노후됐고 낙후됐고 과도하게 사람들은 많고 지역의 주거 환경 별로 안 좋았어. 개선을 해야 되는 지역이야. 뭐 이렇게 그렇게 기억하자. 그리고 틀린 질문 읽어줄게.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다시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신탁업자는 아니야. 지방공사를 말한다.
또 다음 틀린 지문이야.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1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1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1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1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B. 해당한다. 딩동댕. 다음 지문. 틀린 지문이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원 주차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 B. 어디가 틀렸나 다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공용주차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 B.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야, 공동 들어갔다고, 그치?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주차장은 공동이용시설, B.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다음 질문, 이것도 틀린 질문이야. 대지는 정비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어디가 틀렸나 봐봐. 대지는 정비구역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이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여기는 이 파트는 나 다 낯설다. 도시 및 다음 문제.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공용주차장, 2번 마을회관, 3번 하수도, 4번 하천, 5번 지역난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는 4번 찍었는데 아니네. 마을회관이네 정답이. 정답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마을회관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서 정비기반시설에는 뭐가 있나 볼게.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국어가 도랑이란 뜻이지.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번, 지금 정비기반시설 얘기하고 있는 거야. 1번,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2번,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 계획서에 해당, 시장 분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 계획서에 해당, 시장 분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이게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은 녹지, 하천, 공공용지, 광장, 소방용수 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여기 지문에도 공용주차장, 하수도, 하천, 지역난방시설 이거 다 정비기반시설이고, 마을회관 아까 뭐라 했더라? 공동이용시설. 와, 마을회관은 공동이용시설. 오케이,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닌 1번 광장, 2번 국어, 3번 녹지, 4번 공동구, 5번 공동작업장. 다시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거 방금 우리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국어 있었고 녹지,
공동 작업장, 광장, 공동 4번? 정답 5번이래. 공동 작업장. 공동 작업장은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한다. 정비 기반 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방금 읽었잖아, 그치?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등의 공급 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녹지, 하천, 공지, 광장, 소방 용수 시설, 비상 대피 시설, 가스 공급 시설, 지역 난방 시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 구역에 설치하는 공동 이용 시설로서 사업 시행 계획서에 해당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야, 이거 방금 본 건데, 그치? 공동 작업장 어딨어? 6번. 공동 작업장은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한다. 그치? 정비 기반 시설이 없는 거지? 그러면은 공동구.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으며 각 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1번 타가소, 2번 어린이집, 3번 유치원, 4번 놀이터, 5번 경로당. 다시 1번 타가소, 2번 어린이집, 3번 유치원, 4번 놀이터, 5번 경로당.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타가소 1번. 아니야. 유치원. 유치원은 공동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해서 알아볼게. 공동 이용 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번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2번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등. 그거랑 노유자니까 노인이랑 어린이, 유아들. 타가소랑 어린이집 유아고, 경로당 어른이고, 놀이터는 다 같이 쓰는 거고, 유치원은 다 같이 쓰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알았어, 이해했어.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읽어줄게.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다시 들어봐.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이 어디가 틀렸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로 틀린 것은? 4번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게 틀린 지문이고, 옳은 지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딩동댕. 다음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딩동댕.
다음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딩동댕. 다음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 딩동댕. 볼게. 토지 등 소유자가 의 정의 한번 볼게.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괄호 열고 이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다시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이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1.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2.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그래서 도시 및 이거 중요해. 별표 문제야. 별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재건축 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 순서대로 따라 나열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박스 문제인데 기역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니은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디귿 사업시행 계획인가, 리을 관리 처분 계획인가, 미음 이전하고 고시. 그럼 미음이 일단 제일 마지막일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 내가 볼 때는 디귿 리을일 것 같은데 디귿 리을이 두 개 있거든. 디귿 리을하고 그 다음에 디귿 리을 미음 가네. 그럼 기역 니은이 이제 누가 먼저인가? 정비 계획 입안 및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게 먼저인가?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아니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 1번. 또 틀렸네. 5번이야? 니은 기역 리을 디귿 미음? 완전 틀렸어. 순서. 잠깐만. 건축물에 잠깐만. 1번. 1번 맞네. 깜짝이야. 맞았어. 네, 맞았어.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나 다른 거 보고 있었는데 진짜 완전 C컵이잖아.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 기억. 순서가 그대로야.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정비 계획 입안하고 정비 구역 지정.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화살표.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가. 화살표 가고 이전 고시의 순으로 시행한다. 하나 진짜 다행이다. 그치? 다 틀릴 뻔했잖아. 사실 이거 40개 지금 먼저 풀어봤거든? 이것도 9개 맞았어. 이거만. 오늘은 그렇지만 다음 주는 더 많이 맞을 거야. 그치? 다음 제 2장이야. 3편 2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및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이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5년이지.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B. 옳은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군수는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되지 않는다. 수립권자가 다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시장 또는 군수가 아니라 시장은 그렇구만.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군수가 아니구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이거를 하면 나는 기름동이 생각이 나는데 거기가 완전 시골 같지만 그런 시골 같은 데는 군수는 해당하지 않아. 알았어. 오케이. 주거 환경 정비 법 외에는 군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정권자에 군수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자. 옳은 지문 볼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그리고 타당성이 5년이구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딩동댕. 다음 옳은 지문.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딩동댕. 다음 지방의회는 수립권자가 기본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딩동댕. 다음 공동이용시설의 대안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딩동댕. 다음 질문 별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어디가 틀렸나 찾아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B. 한 번 더.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5년? 옳은 지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두 군데가 틀렸다. 그렇지? 3년이 아니라 5년도 맞고 수립권자가 달라. 여기 지문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B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아니고 시장. 오케이. 옳은 지문.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딩동댕. 다음 기본 계획의 작성 기준 및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딩동댕. 3번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딩동댕. 4번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딩동댕.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 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B. 국토교통부 장관 B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 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닌 지문. 지구 단위 계획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B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정비 기본 계획이 아니라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다시 옳은 지문인데 지구 단위 계획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정비 기본 계획이 아니라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 옳은 지문 정비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이것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법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또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를 포함하는 것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고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 계획도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찾아보세요. 1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괄호 열고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2번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다시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3번 지구 단위 계획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3번 지구 단위 계획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4번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포함 다시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 괄호 열고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포함 5번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 계획 다시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 계획 정답은 3번 지구 단위 계획 필요한 경우를 한정하다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거 아니고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계획에 포함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 기본 계획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에 기본 계획 아니고 정비 계획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그치?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닌 지문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 구역 면적의 30%를 변경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 구역 면적의 30%를 변경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가 정답이야. 통하는 거지. 다시 문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 구역 면적의 30%를 변경하는 경우 아니고 20% 미만을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주민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른 질문.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냐면 정비 기반 시설의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또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늘리는 거 아니고 단축하는 경우에도 이것도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경우고 또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변경한다는 경우도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맞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 예정 구역 면적의 2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또 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럴 때도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맞아.
왜냐면 너무 자잘한 걸로 막 모이게 하고 하면 힘드니까 사람들, 그치? 먹고 살기도 힘들다라고 하시던데 우린 아니지만, 맞지? 다음 문제. 정비 계획의 위반인데, 이제 다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과 정비 계획 위반 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재건축 사업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다시, 재건축 사업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 아닙니다. 어디가 틀렸나 보자.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다. 이거 표 너는 다 외웠어? 나 아직 안 갔는데.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한도 이게 다 알아. 이게 문제 풀면서 외워. 들어가라, 쏙쏙쏙쏙 들어가라.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과 정비 계획 위반 대상 지역의 연결이 된 거는 뭐가 있냐? 그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여기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또 재개발 사업은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재개발 사업은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재개발, 이게 뭐 강남 이런 단위인가? 그치? 다음 질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옳은 질문이거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는 지금도 수유리가 그래. 정용이 이사간 데가 수유리인데 지금 거기도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인데 주거환경이 완전 20년 전이랑 똑같아. 20년? 25년, 6년 전이랑 똑같아. 주거환경이 보전, 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이야. 진짜 거기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해. 지금의 수유리가. 재개발 사업은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이거는 재개발 되기 전에 강남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이건 옛날에 기름동 삼양동인가? 아니, 기름동 맞지? 맞네, 기름동 거기 저쪽 그쪽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쪽 지역 맞네. 거기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재개발 사업.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의 정비에 따라 과소 토지가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패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 위반 대상 지역으로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해서 박스 문제인데 바로 지문 읽을게.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땡땡 세대인데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땡땡 제곱미터인데 맞춰봐. 땡땡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땡땡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 계획 위반 대상 지역으로서 다음에 알맞은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은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와, 1만 제곱미터구나. 난 10만이라고 그랬나 봐. 그렇구나.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 재건축은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재건축하면 재건축. 알았어. 네,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나 재건축하니까 뭐가 생각나는데 여기선 밝힐 수 없네. 다음 문제 갈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문제도 별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은 기본 계획의 내용이고,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정비 계획의 내용이다.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은 기본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 정비 계획. 다시 문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정비 구역 및 그 면적 딩동댕 맞고, 2번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B. 이것은 정비 계획에 포함되는 거 아니고 정비 기본 계획. 이것은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거. 3번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 계획에 포함되고,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정비 계획에 포함되고, 세입자 주거 대책. 세입자 주거 대책도 정비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계획의 위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비 계획의 위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지문 읽을게.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틀린 지문.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구청장은 정비 계획을 위반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다시,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구청장은 정비 계획을 위반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딩동댕. 다음 옳은 지문.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 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및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딩동댕. 지금 정비 계획의 위반 등에 관한 설명 읽고 있어. 다시,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 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띵동댕. 다음, 지방의회는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가 정비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지방의회는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가 정비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딩동댕.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잠깐만. 잠깐만. 맞고, 이거 맞고. 다시. 다음 질문.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잠깐 딱 생각했더니,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제한일부터 45일 이내에 정비 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B. 다시. 이거 틀린 질문이고, 옳은 질문. 60일 이내에 정비 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하여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은. 다시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하여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거치지 않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정답은 건축물의 용적률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2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야. 그러면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정비 기반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하여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안 거쳐도 되고, 공동 이용 시설 설치 계획을 변경하는 거나 정비 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거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거나 정비 기반 시설의 위치 변경하는 거, 이런 건 다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해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거지. 근데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미만 안 거쳐도 되는데 20% 미만의 범위라서 이거는 해야 돼.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경우고,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그때는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아니면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딩동댕. 한 번 더.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딩동댕. 다시.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재건축 거의 다 무너지는 집이니까 혹시 무너질까봐, 그치? 틀린 질문. 정비 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안전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 정비 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위반을 제한하기 전에 안전 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비 예정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분의 1 아니고 10분의 1. 다음.
틀린 지문인데 찾아봐 어디가 틀렸나.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10일 아니고 30일. 다음,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가 인정하는 것은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렇지. 어차피 저기 사용 금지가 내려졌으니까, 그렇지? 다음,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 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안전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안전 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 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렇대.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지문. 국토안전관리원 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다. 다시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은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을 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틀린 지문 읽어줄게.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정비 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및 주거 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근데 여기는 정비 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했어. 그렇지? 여기는 안전 진단 실시 여부인데 다음 지문 틀린 거야.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는 정비 계획의 위반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정비 계획의 위반권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하고 위반권자는 정비 계획의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반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바로 건너뛰고 그 위로 가면 안 돼. 단계가 있대, 공무원들이.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적정성 여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비계획의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음 질문. 시장 분수 등은 분수 아닌데, 그치? 등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준공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분수 맞네? 시장 분수 등은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시장 분수 등은 정비 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준공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 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우리가 준공 인가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맞추겠다, 그렇지? 다음 문제.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1번 광역시장, 2번 도지사, 3번 시장, 4번 군수, 광역시의 군수가 아닌 5번 특별자치시장. 난 4번. 너는? 너는? 정답은 2번 도지사였습니다. 아까 군수는 그럼 어디였지? 잠깐만. 군수는 나 진짜 군수 궁금한데. 아까 처음 군수 나 궁금해 이거. 군수 확인해야겠어. 아까 군수가 아니었는데. 응? 여기가 아니었나? 다 너무. 그거는 저기였나? 저거였나? 다른 과목이었나? 친구야, 궁금하다. 미안해, 잠깐만. 그거는 공중개사법이었나? 이따가 다시 봐야 되겠다. 정비구역의 지정. 여기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 하고, 지금 하는 건 뭐지? 이상합니다. 알겠어요. 다 넘어가고. 다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아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지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가 없다. 이게 틀렸어? 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어떻게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을 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 없잖아. 있다고? 옳은 지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거. 그치? 2번. 서로 연접한, 그치? 붙어있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하는 거. 그렇지? 3번.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그렇구나. 그래서 미가사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정비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가? 그렇구나. 지금 알았네.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없다. B. 지정할 수 있다. 딩동댕. 그렇구나. 잠깐 허리 아파. 이게 옳은 지문. 1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딩동댕. 다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서로 연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할 수 없다. B. 지정할 수 있다. 딩동댕.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 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 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시 정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 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 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딩동댕. 다음 정비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딩동댕. 다시 정비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시장 분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건축물 괄호 열고 가설 건축물을 포함 괄호 닫고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니은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디귿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 수면의 매립 리을 이용이 쉽지 않은 물건을 2주일 동안 쌓아놓는 행위. 다시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시장 분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했거든.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시장 분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고르라고 했는데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속하고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속하고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 수면의 매립 속하고 근데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2주일 동안 쌓아놓는 행위는 B야. 이거 한 달이지? 한 달일 것 같은데?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분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도 똑같다. 여기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아는 건데, 그치? 알고 있었는데 왜 이거 틀렸지? 에이, 바보.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아니야?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우리 진짜 시험에서는 아는 거 이렇게 실수로 틀리지 말자. 정비구역에서 시장 분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얘기한 그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 수면의 매립이 있고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분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똑같다. 그러면 1번 허가받아야 되는 거는 건축물의 건축 등 그래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가설 건축물을 포함하고 용도 변경하는 것도 그리고 2번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그런 시설물의 설치 3번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 수면의 매립 4번은 토석의 채취, 흙, 고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3에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집 앞에 화분 옮겨 심으려고 산에서 흙 이만큼 파오는 거 그런 거는 토지 채취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군수의 허가를 받는 거야? 아니지. 그렇게 조금 그런 거는 티가 나. 이런 거는 아니고 라고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셨어. 5번은 토지 분할이고 6번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인데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2주 아니고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그 다음 7번은 중목의 벌채 및 식재. 네, 아쉽지만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시장 분수 등의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로 틀린 것은 1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2번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의 설치. 3번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번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5번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 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시장 분수 등의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로 틀린 거. 필요 없는 행위로 틀린 거면 필요 없는 행위로 틀린 거는 필요 있다는 거잖아, 그치?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5번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안 해도 되고,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정비구역에 쌓아놓는 행위인데 기간이 안 나와 있잖아. 이거는 신고해야 될 것 같고,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설치. 2번? 15번의 정답은 4번이야.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1번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2번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3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 너무 고민 많이 했어 진짜. 보자. 나 너무 궁금해. 진짜 궁금해.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허가받지 않아도 된대.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그래,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뭐 이거. 정비구역이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아까 있었다, 그치? 그래. 관상용 중목의 임시. 그래, 임시.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괜찮대잖아. 봐봐, 그러면. 몇 번 문제 써, 우리. 봐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병. 정답이 15번에 4번이라고? 근데? 그치. 아니,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지금 이건 문제가 그거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구역에서 시장 분수 등의 허가가 필요 없는 행위로 틀린 것은 기존 건물의 붕괴 등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그래, 그거 여기 있는데? 여기 봐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이거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농산물의 생산에 직접 정비구역에 존치하게 되네.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는 이것도 왜 써있는데? 뭐라?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거 문제가 잘못됐다, 그치?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 왜냐면 정답이 잘못됐다.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문제가 있어. 답이 더 있어. 그러면 빼겠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세요. 내가 나중에 확인할게. 다음 문제.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 아니고 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옳은 지문. 1의 경우 제한 기간은 3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가 있다. 분할을 얘기하는 거겠지? 정비구역의 지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가 있다.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시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는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2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번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4번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어우 답답해. 아니 일을 했으면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그치? 진짜 속 터져. 다 내 맘 같지 않구만. 그쵸? 그렇고 5번 해당하지 않는 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20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B 아니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100분의 20 아니고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다음에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읽을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딩동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너무 헷갈린다. 오늘은 헷갈리지만 내일은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시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딩동댕 맞았습니다. 다음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시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B.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다음 4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딩동댕. 다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딩동댕. 다시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어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딩동댕. 이거 문제 다시 한 번만 더 읽을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고 2번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제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딩동댕 맞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B 아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4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시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박스 문제인데 5줄. 이거 숫자인데 그냥 옳은 질문 쫙 읊어줄게. 잠깐만. 사업 시행자가 아니야. 너는 맞출 수 있을 거야. 땡땡으로 해줄게.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며칠 이상 경과하고 또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몇 분의 몇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다시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며칠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몇 분의 몇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정답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혜란씨. 천천히 넣어서 볼게.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과반수구나. 다시 문제부터. 문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대.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인데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서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제를 이거를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그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진전되는 게 없어서 동네 주민들이 우리가 알아서 정비하고 개량하겠다 해서 그 수가 과반수가 넘으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해제할 수 있다는 거지. 답답하다, 그치? 내 맘대로 안 돼. 제 3장도 해야 해. 공법. 조금만 힘을 내자. 힘을 내요 슈퍼파워. 알지? 김영철. 정말 모방 못한다, 그치? 재밌다 그래도. 자, 다음 문제 갑시다. 또 다시 1번. 파이팅! 잠깐 나 허리 스트레칭 한번 옆에서. 단 것도 한번 먹고. 같이 먹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는 패턴이 바뀌어서 또 밤에 공부가 잘 되네. 갑니다. 얘는 몇 문제 안 할 거야. 이거 시작하면 1시간인데 어떡하지? 아까 내 문제 봤거든. 내가 10문제를 풀어가지고 빨리빨리 갑시다.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과 시행자. 오늘 안 하면 내일 또 할 거니까, 그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중학교 영어. 아, 웃겨. 내가 중학교 영어 재밌다. 아, 진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아, 이거 앞에 거 이제 떼야 돼, 그치? 우리 시험 볼 때 앞에 거 잊지 말자.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질문. 재건축 사업은 정비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B. 재건축 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없다. 다시 틀린 질문. 재건축 사업은 정비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B. 재건축 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없다. 딩동댕. 야, 지금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그치? 지금 보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 참 잘한 선택입니다. 그럼 이제 옳은 질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딩동댕.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B. 환지로 공급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이의 경우 오피스텔은 준주거 지역 및 상업 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다. 딩동댕. 재개발 사업은 정비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딩동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딩동댕. 너무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지금 한 11문제 됐는데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개인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이야. 도시 및 근데 지금 안 보면 안 돼. 볼 때 한 번 더 봐야 더 기억이 남으니까, 그치? 그리고 나서 또 내일 봐야지 3번 보는 건데 지금 보고 오늘 안 보고 내일 보면 텀이 더 길잖아. 그래서 지금 봐야 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질문.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딩동댕. 그러면 틀린 질문. 관리 처분으로 시행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예정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B. 정비 예정 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시 정비 예정 구역의 토지 또는 정비 예정 구역의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 아니구나.
정비 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딩동댕. 또 틀린 지문. 시장 군수 등이 1의 경우 시장 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과 건설 사업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B. 토지주택공사 등과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딩동댕. 그 다음에 1의 경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딩동댕 맞고 2분의 1이 과반수니까 그치? 다음 틀린 지문.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B.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음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B.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 등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년 아니고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었음에도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잠깐만. 간단히 한다더니 다 해. 성격. 다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 틀린 질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B.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없다. 딩동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없다. 딩동댕.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의 직접 시행에 동의하는 때. B. 틀렸습니다. 다시 틀린 질문.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의 직접 시행에 동의하는 때. 옳은 지문.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이다.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이다. 틀린 지문.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의 직접 시행에 동의하는 때. B.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이다. 딩동댕.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질문.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의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사업 시행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다시,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의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사업 시행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이 옳은 지문. 사업 대행자는 정비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의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딩동댕. 다시.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 개시 개시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자는 정비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의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을 고시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인데 사업 시행자의 이름과 계산으로 자기의 이름 및 사업 시행자의 계산인데 여기는 사업 시행자의 이름과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자기 이름 및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다시. 문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았어. 사업 대행자는 내 친구 남편이 이런 일 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이런 일, 그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런 것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재개발하는 업체 중간에 이렇게 의견 조율해주는 그런 일 한다고 하셨거든. 그게 이런 거 아닌가? 사업 대행자 아니야? 사업 대행자는 사업 대행 개시 결정의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사업 시행자의 이름과 이름과 계산,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사업 시행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이게 맞는 건데 틀린 거고. 사업 대행자는 정비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 대행 개시 결정에 고시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고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사업 대행 완료를 고시하는 날까지 자기의 이름, 대행자의 이름 및 사업 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 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딩동댕. 그럼 다른 질문도 궁금하잖아. 시장 군수 등은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대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 개발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하던 게 잘 안 되면. 또 시장 군수 등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요청하는 경우에도 사업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과반수 이상이 와서 바꿔달라고 하면 할 수 있지. 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그 사람들도 그거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건가?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 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그렇대.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지문.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옳은 지문.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시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딩동댕. 다시 틀린 지문.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아니고 규약에 따라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딩동댕. 다시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 사업자 또는 등록 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딩동댕. 그리고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문제. 기억, 니은, 디귿. 기억. 세입자의 세대수가라고 했지만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해줄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다시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딩동댕. 또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 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딩동댕. 맞습니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지문.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에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시 어디 틀렸나 생각해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에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도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에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옳은 지문.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 등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에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음 문제.
토지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은 고려하지 않은 박스 문제. 기역, 니은, 디귿, 미음. 기역, 이 손가락 들고 해봐. 기역, 조합 정관의 변경. 잠깐만. 이거 뭐?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우리 문제는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과 수행할 수 있는 거잖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할 때 너 손 접어? 알았지? 기업, 조합, 정관의 변경. 기업 정관의 변경 접으세요. 이거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아니에요. 조합 정관의 변경 없어요. 수행할 수 없는 업무. 니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맞고. 디귿, 설계자의 변경. 설계자의 변경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맞고. 리을,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맞고. 미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맞고. 비읍,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내역의 결정 접으세요. 이거는 조합 설립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개. 그래서 정답은 3번 2개입니다. 다음 문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추진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질문.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옳은 지문.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기능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나왔고, 내가 11, 여기까지 풀었어. 10, 하나 더. 마지막 문제. 마지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 설립에 관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박스 문제.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땡땡의 동의, 몇 분의 몇의 동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분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시,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분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질문.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분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집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억 안 나지? 다시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더 읽어줄게.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과반수 아니고 3분의 2,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 막 난리 났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40문제 공과 풀었고 나는 지금 좀 늦긴 했지만 나는 이거 40문제 다시 1번부터 지금 풀어볼 거거든? 혼자서 또 다시 풀 건데 아마 100점은 못 맞을 것 같아. 방금 했는데도 또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또 지금 해야지 세 번째 하는 거야. 그리고 내일 또 이제 봐야 되는데 또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힘내서 너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파이팅 하자. 파이팅! 고생했어. 사랑해.